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 김원경 소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디어가 뉴스를 얼마나 인권 감수성에 의거해서 전하고 있나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어떤 것인가요? 오늘은요, 브리핑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주요 사건이나 범죄와 관련해서 경찰이 브리핑을 할 때 그 장면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어서 여과 없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경찰과 언론 모두 관행에 따라 브리핑 내용은 보도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왔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경찰이 이럴 때 하는 말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적절한가? 경찰은 기자가 묻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와 관련돼서 의미 있는 판단을 하나 내놨습니다. 바로 경찰이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어떤 사건 사고의 관계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 관계자의 정신병력을 언급하여서 언론에 보도하게 된 것은 인권 침해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사건이나 사고의 경찰 브리핑. 사실 네. 저희 YTN 같은 뉴스 채널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해지는 그렇죠.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특히나 어떤 흉악범죄의 경우에 피의자의 사건 동기를 추정하면서 네. 정신병력 이런 것들이 곧잘 언급되곤 하는데요. 네네. 이번에 인권위가 인권 침해라고 지적한 사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창녕에서 친엄마와 계부 사이에서 양육되고 있던 11살, 만 9살짜리 여아가 부모로부터 정말 오랫동안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받았다. 그걸 받다가 이제 탈출해서 세상에 알려졌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창녕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당시 이 사건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며칠을 괴로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에 경찰이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가 친모가 정신병력이 있지 않냐라고 물었고요. 기자가 경찰한테 물은 거예요. 네네, 네.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서 경찰이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후에 친모의 정신병력 관련된 내용은 거의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랬죠. 창녕 아동학대 사건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어린 여자아이가 슬리퍼만 신은 채 배회하다가 주변 이웃에 의해서 발견되면서 이 학대 내용이 세상에 알려졌던 것인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학대 아동의 어머니, 친모가 내 이렇게 정신병력이 보도된 것은 이것은 뭔가 내 인권 침해다 이렇게 진정을 했던 것인가요? 아닙니다. 해당 부모는 아니고요. 제3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런 행태에 대해서 진정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권위에서 이것을 각하를 했어요. 네.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의 신원 및 권리구제 의사가 파악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라서 각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인의 취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진정 취지가 본인 동의 없이 정신병력을 대중에게 임의로 공개하여서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범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시켰다라는 것이 진정 취지였습니다. 네. 인권위는 이것을 각하는 하긴 하지만 이 사안의 위중함 그리고 진정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경찰의 개인 민감 정보 임의 공개에 대한 재발 방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장애인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의견 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의견 표명에 담겨있는 글들이 한 줄 한 줄 다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결정했죠. 네. 네. 자, 자신의 아이를 끔찍하게 학대했던 어머니의 학대 동기를 좀 알아보고자 기자는 브리핑하는 경찰을 상대로 질문을 했고 경찰은 맞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상황. 그렇죠. 예. 아마 당시에 그 경찰의 현장 브리핑 상황을 보셨던 시청자분들도 꽤 계실 텐데 이것을
이건 인권 침해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사실은 네. 못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면을 많이 보아왔잖아요. 우리가. 너무 흔한 뉴스의 장면이라. 네, 예. 네. 너무 흔한 장면인데 또 생각해 보면 그럼 정신병력 질환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것을 논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게 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인 것은 또 맞잖아요. 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법을 좀 따져보면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요. 정신질환 병력은 물론이고 모든 우리 건강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정보로서 특별히 더 보호되어야 할 민감 정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그 인식 수준이나 사회 통념이 너무 척박하잖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낮잡아 보거나 위험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정신병력이 있다면 당연히 타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정신병, 정신질환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조현병이라는 새로운 병명을 붙여서 그 용어를 쓰자라고 지금 사회가 합의를 한 것이잖아요. 네. 근데 그 배경에는 기존에 우리가 정신병자라는 단어를 썼을 때 떠오르는 그 온갖 편견 그런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승낙하지도 않았는데 국가가, 경찰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정신병력을 대중에게 알렸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모두에게 공표됐다. 이것은 아무래도 명백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정신질환의 여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진 것, 이것은 개인정보 침해라는 것을, 사생활 침해라는 것을 일단 인정합니다. 네. 그런데 일단 피의자잖아요. 네. 그러면 범죄라든가 이번에는 자기 아이를 학대한 사건이었는데 네. 이 어떤 동기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 개인의 사생활 또는 국민의 알 권리, 이게 좀 충돌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네. 이럴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국민의 알 권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헌법에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알 권리가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경찰의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고에 관한 규칙에서도요. 원칙적으로는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예외를 오히려 제한하고 있어요. 예외하는 경우가 이러이러한 것만 있다라는 건데 그 예외의 경우에서도 이 당시에 이 친모는 이미 검거가 완료되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이들 얻을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정보를 발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법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적절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인권위의 의견 표명에서 제가 꼭 말이 너무 좋아서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네. 경찰 개개인이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사사로이 답변하거나 언론 브리핑 자료에 포함시키거나 언론 브리핑 시 기자들이 인지한 정보의 사실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정신질환자의 치료 전력을 본인 동의 없이 제공 및 유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하여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와 같은 유사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은 꼭 이걸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언론인들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서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공개 브리핑 현장에서 언론도 기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그 우울증이나 이렇게 조현병을 앓았던 전력이 있으면 범죄를 일으키기 쉽다. 사실 이런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좀 강화시켰다는 주장에 사실 저도 크게 공감이 가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상하다, 이거 참 왜 이러냐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사실 너무 흔한 일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아주 흔하게 있었고요. 네. 제가 예를 좀 찾아보니까 2017년 6월에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초등학생을 유인 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이걸 보도하면서 채널A 뉴스뱅크에서
진행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조현병이라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현실과 가상을 더 분간을 못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게임에 빠지고 심취하면 사실상 걸어다니는 폭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말하거든요. 걸어다니는 폭탄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 외벽 페인트 작업을 하던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었는데 네. 당시 이 피의자에 대해서도 정신질환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6월 13일 채널A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서 출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찾아봤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걸로 나오네요. 그렇게 말하니까 또 다른 출연자가 어떻게 이렇게 정신병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국가적 조치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네. 이렇게 조현병 환자를 걸어다니는 폭탄, 잠재적 범죄자로 강조하고 이들에 대해서 무조건 인권 침해를 하더라도 무조건 조치가 필요하다. 강력한 조치를 만들어라 국가가.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것들은 사실 매우 부적절하고 경솔한 보도 태도입니다. 그리고 드라마도 좀 황당한 게 있었는데요. 네.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에서 테러를 일으킨 테러범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현병 환자였답니다. 망상에 빠져 폐하를 공격한 모양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 드라마는 조현병 환자를 테러범, 망상에 빠진 자로 규정하는 표현을 써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웠다라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인권보호조항 위반으로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이렇게 보도는 물론이고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어떤 조롱과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는 그런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미디어들이 이런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차별 이런 거를 확산시켜 왔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데 또 정작 그들이 그렇게 위험한가 생각해 보면은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2016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요. 네. 비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율이 1.4%고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율은 0.1%. 그러니까 15배 가량 오히려 비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강력범죄의 경우는 어떤가 보면 네.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3%고요. 정신질환자 범죄율에 비해서 6배가량이나 높습니다. 학계에서도 조현병은 꾸준한 치료를 받게 된다면 상당 부분 조절 완화될 수 있는 병이고 망상이나 과잉된 행동이 유일하거나 빈번한 증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정신질환자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훨씬 높았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언론에서는 어떤 정신질환 전력이 있으면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이런 네. 보도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다. 네, 그렇죠. 네. 특히 조현병 등 정신병력을 가졌거나 정신장애인의 범죄를 다룰 때 제발 그 사건의 동기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정황 중에서 그 정신병력만을 강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사건에서 그 병력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전혀 연구된 바도 없어요. 그런데 근거도 없이 이렇게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폭력성과 위험성을 과장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사회생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장애인과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들은 격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것도 혐오 표현이 될 수 있으므로 그만해야 된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개인의 사회적 고립을 강화해서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조현병 가족들에게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그 고통이 엄청나게 오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런 보도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이런 분들이 사실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으로 네. 나와서 이걸 자꾸 숨기고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서도 알리지 않게 되는 그러다 네. 보니 이런 차별이 혐오가 되는 상황.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언론 보도를 인권 감수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아 봤는데요. 오늘 미디어 비평 참 새롭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뭉클 미디어 인권 연구소의 김원경 소장이었습니다.